시간이 돼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혜. 안녕하세요. 점점 학교화돼 가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그런 거 할 때 그룹을 좀 짜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떡하나 하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반장에서 다시 또 조장까지 이제 뽑아서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창의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와 그리고 교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알아둬야 될 기초 지식들을 좀 섭렵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잠시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데는 열매 따는 시간은 짧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똑같은 시기에 반복이기는 해도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읽어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다음 이야기들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처럼 연주를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어요. 바이올리스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예,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소망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직접 하면 된다는 얘기를 그가 이렇게 용납한 겁니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하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자. 게리 프레이어는 왕년의 명 골프 선수로 국제적인 시합에서 수많은 우승을 했던 사람이다.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공을 잘 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고 하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게리 프레이어는 웃고 말았지만 어느 날 그가 몹시 울적해 있는데 또 그런 말이 들려왔다. 평소에 사람 좋기를 누나 그였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경솔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5시에 필드로 나가 골프공 1000개를 쳐보십시오.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터져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클럽하우스에 가서 피를 닦고 붕대를 감고 또다시 필드로 나와서 1000개의 공을 치는 연습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만큼 되려면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또 당신도 그렇게 하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에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이야기 뜻을 게리 프레이어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아마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차마 다 말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있었으리라는 것쯤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외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무슨 말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이다. 뭐든지 다 주겠다. 죽어도 좋다.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뭐든지 주겠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죽어도 좋다라는 그 생각을, 행동을 그대로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에 채웠던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면 누구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하나의 열매와 결실을 보기에는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숨어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공에는 이런 눈에 언뜻 안 나타나는 그 행동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1차적으로 어떤 토론을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그 특별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뭐 오죽하면 빠지겠습니까마는 빠지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강의가 진행될 때 자꾸 빠지면 집중력이 끊어집니다. 어떤 일에 집중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효과를 보는 건데 자꾸 하다가 말다가 하면 그 효과는 100년을 해보십시오. 단 하루 일한 사람보다도 부족할 때가 많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까 게리 프레이어도 그랬고 피아니스트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보면 시간과 정성, 노력과 실천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투자도 없이 열매만 욕심을 내서야 무슨 그 성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저보다 적어도 젊은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심없이 이런 진짜 기막히게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여러분 대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무슨 뭐 여러분이 애들도 아닌데 자꾸 예습해라 복습해라 숙제까지 내주는 것도 다 제 딴에는 보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효과를 보자면 어떤 일에 뭐 저도 그럴듯하게 좋은 말만 무난히 해주고 그저 몇 번 웃겨주고 아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때 재미있게 느끼실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황폐화된 어떻게 보면 그 뇌세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웃겼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자꾸 오래도록 남고 그 메마른 그 연결선을 튼튼하게 조직을 하려면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 그 말랐던 강에 그 벌판에 물줄기를 대고 강을 만들고 옥답을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예습 미리 한번 보고 오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보면 저 같은 문제들은 열심히 그 교수님 얘기하는 걸 다 농담까지 적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혼자 모르는 걸 저 교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눈동자 보면 금방 압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냥 일단 적어가야죠. 그나마도 그건 공부하는 타입이고 아무런 예습도 없고 복습까지 없으면 그 한순간에 그냥 태풍도 안 되겠죠. 바람 한번 지나간 것 같이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도 끝없는 반복과 두뇌 훈련이 잘 돼야지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단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묻지를 않는데 자기의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회로가 다 끊어집니다. 거기를 일단 뚫어줘야지 또 거기까지 가고 뭐 창피해봤자 뭐 한 번이죠. 그리고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모를 땐 뭐 저도 제가 이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거 파워포인트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저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사부님한테 몇 수 들으면서 계속 물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물어서 내 궁금증이 어저께 모르는 거 또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자꾸 묻다 보면 하나씩 알게 되고 그 질문도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고 싱거웠지만 나중에는 고난도의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제가 그 제 얘기에는 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6살에 군대 가서 3년 동안 술이나 실컷 먹고 그 당시에 내 세포를 보면은 아마 거의 다 망가지서 선이 이어나 가는 둥 마는 둥이었겠지만 제가 그 뒤늦게 무슨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학원에 2달 딱 다녔습니다. 2달 다니면서 그냥 계속 설명할 때 알았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럴 때 그거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냐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강사들이 자기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가니까 넌 별도로 와봐. 와서 나한테 물어. 그래갖고 별도로 찾아갑니다. 뭐 돈 들여서 고액가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물으면 공부에도 돈 안 드는 겁니다. 의지와 그런 열성으로. 그러고서 질문도 점점 저도 고난도로 바뀌면서 망가졌던 회로도 다 복구가 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운도 제가 첫째 창입니다. 생각하라. 둘째 문입니다. 질문하라가 모르면 물어라.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게 아주 자꾸 한번 입을 다물고 묻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큰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해서 그 가훈으로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맨날 힘들게 읽어도 모르겠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제 경험으로 보건데 사람이라는 거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변화는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하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건데 석 달만 죽었다고 복창하고 한번 견뎌보면 머리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되겠냐 하던 그 옛날에 가졌던 감정이 나도 되는구나 뭔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도 전보다 내가 많이 변화가 됐네.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한번 그렇게 불붙으면 점점 더 거기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석 달 후에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가졌던 강의 전에 가졌던 감정이 나도 정말 그 양반 말대로 내 세포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감정 하나 얻는데 석 달이면 좀 생기지 않냐. 그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떡잎이 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그 탄력을 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긴 해도 학교를 떠나면서 그때 공부 잘했을 걸 하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강의지만 잘못 쓰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칼이나 불 같은 것은 다룰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불장난하다가 불이나 내고 칼로 사람이나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약한 거고 그때 가졌던 내가 정말 내 식생활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이웃과 더불어 또는 인류를 위하여라는 그런 멋진 꿈을 갖고 보다 바르고 곧게 살아줬으면 하네요. 어설픈 그 칼이나 들고 약한 사람 공갈이나 치고 위협이나 하는 그따위 썩은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에는 뜻밖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물질 가지고 잔인하게 구두쇠 노릇을 하는 사람도 많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명예를 얻고도 남을 위하기는 그냥
자신이나 위하고 가족이나 위해서 그거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저승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를 하면 삶의 본체도 스스로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지금의 자기 곱고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잃고 지금 힘들게 사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늘 그 최초의 지점을 기억했으면 하네요. 실제로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어쩌면 그렇게 많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없어서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서론이고 지금 이렇게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재의 기술이고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뭐 사실이고 또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테스트한 건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여기 강의에 임하면서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이런 거 보통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도 저는 몇 배, 몇십 배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은 연속 동작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는 끊어져서 눌러야지 나오는구나, 이런 거에 한 예였습니다. 이 책에는 제1부와 제2부 여러분이 목차를 보시면 또 숙제를 하신 분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시겠죠.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에서는 창의성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초 개념이 확실하게 기초 개념을 넣어야지 응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2부에서는 말은 창조적 사고의 과정과 촉매 그런데 오히려 말을 더 어렵게 했구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기술 습득 어떻게 창조적인 과정을 응용해서 쓰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는 사실은 저보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당신이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그런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책이나 읽어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묻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힘껏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없다면 저는 그냥 다 아셨구나 그러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1장 끝났습니다. 숙제 다 했죠? 2장 넘어가고. 이게 어차피 여러분이 옛날에 공부하고 배운 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책에 있는 거 공부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매겨준 건데 지금 여러분이 애기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줄 읽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읽는 도중에 도저히 이 표현, 한국말은 알겠는데, 거기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도 모르면은, 나도 모르니까 더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는 알 때까지 내가 연구를 해서 꼭 답하겠소. 그리고 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것도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몰랐던 걸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은 답을 또 찾으러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의 본물을 터지는 질문에 진땀 흘리는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게 또 사실 강의입니다. 강의하면서요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바로
가르치겠다고 잘난 척하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면서 거꾸로 제가 배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이런 뜻이었나 저런 뜻이었나 때때로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끊어질 때는 이 강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저보고 하라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책을 어차피 안 읽을 사람한테는 공부 안 됐으니까 머리가 안 들어갈 거고 어차피 한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3번이 아니라 저 100번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초 개념은 누구들이지만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꼭 하십시오. 이 책에 뭐 여러분께 목차를 손으로 직접 써보시오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차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우선 뭐 책을 만든 동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1부에서는 기초 지식에 대해 관련되는 걸로 창의성이 뭔지를 우선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창의성을 왜 필요로 하는가, 왜 창조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보면 그렇게 좋다는 창의성을 그렇게 창조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하고 있는가? 거기서 자기들이 이 저자가 찾아온 이러이러한 장애물, 이러이러한 것에 벽에 갇혀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더라. 그 중에 뭐 이렇게 제가 그 고정관념 깨라, 관습의 벽을 깨라는 게 다 여기에서 관련되는 얘기들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저 어저께까지 하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관습을 깨고 습관의 관습, 밥 먹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고 나서 오른뇌 왼뇌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저거 원래 오른손잡인데 지금도 뭐 오른손밖에 거의 못 쓰죠. 하도 글을 쓰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이게 얘는 죽어라고 중노동하는데 얘는 공짜로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어요. 뭐 밥 먹을 때도 이거고 그리고 얘로 이렇게 왼손 써보려고 조금은 쓰다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비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왼손을 써야지 오른뇌가 발달되니까 내가 이쪽은 많이 쓰니까 왼뇌 쪽에 기억하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잘 된다면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그러는 데는 전에 몸의 안의 왼쪽은 오른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오른쪽은 왼뇌하고 연결돼 있고 오른쪽의 뇌는 이 창의적이고 좀 더 이렇게 알파파 계통의 사람이 이렇게 좀 평온한 거라면 이쪽은 의식적으로 크고 뭔가 기억해야지 그런 건 주로 왼뇌 쪽에서 많이 활동한다는 걸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습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기 노력을 해서 자극을 주고 그게 다 지금 뇌의 무한대 사용 가능한 뇌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의 부족. 시간이 없어. 누군들 시간이 있어서 공부하나요? 시간은 만드는 거고 자기가 하루를 잘 조사해보면 무용의 시간으로 날려버리는 시간을 그런 걸 잘 절제하는 겁니다. 돈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시간은 그때 제대로 못 쓰면 빠져나가고 다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당신같이 맨날 뭘 새로운 걸 찾으려면 문제가 수천 수억 가지인데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죠. 무사 아니에요. 그죠? 그 골치 아픈 거 뭐 하려고 하냐? 지금도 행복하다. 그런 분은 그냥 거기 계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세상에 생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족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보여도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강물과 같습니다. 최소한도 제자리에 서 있으려면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서는 발 동작으로 그 물의 흐름만큼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밀려가서 시체나 다름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무사 안일도 우리한테 큰 벽이고, 그렇게 하다가 성공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실패하면 괜히 일 저지른 거 아니냐. 또 많은 사람이 그 벽에 갇혀 있죠. 그렇지만 일을 해보고 깨진 거나 안 해서 안 한 거나, 옛날부터 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다 그런 말이죠. 도전 안 해서 못한 거나 도전해서 깨진 거나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갇혀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환자실이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이제 어차피 죽음을 앞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하고 지금 뭐 이따가 하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1분 1초가 고귀하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네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아쉬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게 그렇게 아쉽다. 해서 실패한 건 차라리 낫다.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왜 그때 내가 안 했던가. 우리가 마치 옛날에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의 인생에서 이제 떠나면 다시 못 옵니다. 그 순간에 진짜 아주 절실히 내놓는 그 말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 또한 그 순간을 맞이해서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이 오더라도 깔깔대고 내가 정말 뭐 2번 다시 와도 대책이 없다, 이보다 잘 살 수는 없다,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면서 뭐 껄껄 웃기까지는 내가 말 안 해도 여기 이렇게 껐는데 이게 언제 켜졌지? 늘 조심을 했는데 이상하네. 아까 이게 배터리가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자동으로 이렇게 풀리나 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의미를 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 가지 대답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막 급하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사람 일하는 거 전부 그냥 내일 빨리빨리 해주세요. 되게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고 천천히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활동 조정의 어려움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일 저 일이 많고 머릿속이 혼란한데 막상 저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있을 거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쇼 같은 쇼 아닌 쇼로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제 나름대로 연습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한 커트를 넣은 겁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엄숙하게 할 수 있지만 창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야 되고 고민하는 머리 쓰는 것 같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이라는 걸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도 그래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갖고 그것도 사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푹 집어넣어주면 걔가 언젠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날 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이렇게 편안하게,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발상이 우선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 막혀가지고 말이지.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렇게 가를 필요 없는 거죠. 이 창의적인 사람은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하나의 벽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짧게 뭐 잘난 척해 그러면서 혹시 누가 뒤에서 쿵쿵댈까봐 그런데 자기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쓰잘것없는 거에 신경 쓰고 또 에이 그래 안 하면 2등을 한다며 그러고서 안 하면 2등 아니에요, 꼴등이에요. 그런 좋지 않은 거에 걸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창의를 최대한 잘 발휘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게 지금 4장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만한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의도적인 창의성에서 이제 의도적이라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우리가 창의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척하면 표현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창의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 뭐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건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그래서 옳은 뇌 가지고만 창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뇌도 왼뇌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뇌에 너무 치우친 것을 너무 그렇다고 옳은 뇌라고 아무 뭐 이러고 있다 번쩍하고 뭐 안 떠오르나 그렇게 해서 옳은 뇌만 의지해서도 안 되는, 그럴 때는 또 왼뇌라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짜내자 그런 것이 또 뜻밖의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런 거고,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시넥슨이 몇 가지 방법들이 아주 약식으로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 2부에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 뭐고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발표일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문제의 큰 개요를 시작해보면 두 뜻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해라. 하라는 뜻이죠, 우리. 그 두라는 게 define. 그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제 첫째 단계에서,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초점 맞추기 뭐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마음을 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구할 것인가라는 분위기를 참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이고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저도 개방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계별로 출차적으로 밟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이덴티 해가지고 문제를 확립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문제의 정체성을 파악을 한 크게 완전히 잡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행동 바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혹하게 자기도 그 문제를 비판하고 남한테도 내가 이런 문제 풀려고 해도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애냐 그래갖고 묵시하면서 대고 못 나오고 그런 아주 체계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3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실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폼해서 디파인하고 오픈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한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라. 이걸 이제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말장난 같긴 해도 한 단계 한 단계를 여기서 이 책에서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이 10단계, 마지막 실행까지 11단계를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왜?
나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어. 뭐 앞에 맨날 고기 지고 먹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갖고 뭐 소고기 한 번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 뭐 나름대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이래저래 집도 준비해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문제를 나열하고 하나씩 절차를 밟면서 그러면 결국은 돈 벌러 가야죠. 뭐 그 어떤 내가 취한 방법으로 행동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디파인 하는 겁니다. 정의를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2장, 제2부의 2장에서 마음을 열고 그 문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파악해내는 게 제2부의 제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드디어 어르고 고른 답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4장에서 제2부의 4장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정도로 나온 얘기들이고 6장이나 뭐 7장, 8장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 일일이 우리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있느냐 하는 거고 자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해라 하는 얘기를 해서 저가 강의가 아마 4장, 5장 정도에서 대강 끝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하여튼 축제를 내드렸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가 교과서 안으로, 교재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얘기고, 혹시, 처음에 소문이 나타나고, 제가 책을 시작하며 뭐 했는데, 소문 중에서 5쪽, 6쪽에 대해서 뭐 혹시 질문,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서문에 나온 내용을 뭐 저는 요약을 잘했고 여러분은 뭐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책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강조사항을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책에 이렇게 제1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서문해서 거기서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해오면 듣는데 되게 편한 거죠. 여기서 뭐 이 사람은 자기가 20년 동안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까? 뭔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문을 자기가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더 창조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직접 요약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책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다. 그걸 눈치채야지 저의 입을 통해서 어떤 걸 전달받아 보려면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설명하라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여튼 공부해본 경험과 가르쳐본 경험으로 스스로 하지 않는 거 내가 떠들어오는 거 나 다 알아요. 막말로 내 방법으로 다 알아요. 그걸 내가 또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재미만 없는 거예요. 난 뭐 내 마음대로 신이라고 막 생각난 대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영혼이 남겨서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지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해서 뭐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항상 이 책을 하나 보면서도 여기 지금 바로 내가 벌겋게 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가
옛날에 이런 책도 저도 제 나름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옮겨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에디슨 책을 하나 보면서 이런 일반 큰 책이 안 나타나는 얘기가 있어요. 에디슨은 일생 동안 수많은 왜와 어떻게로 그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책에 나온 것 중에서 왜와 어떻게 그리고 그때 자기 감정을 표현했기에 한번 읽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 7살 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의 질문 아니에요. 에디슨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에디슨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면 거꾸로 그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 큰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떠서 다닐 수 있지? 그 우리도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고 그 비행기 같은 그런 무거운 게 하늘을 날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묻지 마. 그런 질문 하나에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창의성. 서양에서는 그걸 그러냐 그럼 백과사전을 한번 들춰보자. 그 분위기 하나에 우리는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같이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뭐 책을 찾아보고 그래 내가 더 연구를 해보고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 그냥 학원에만 떠밀어놓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정말 공부하기 원하면 자식 앞에서 책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한테 그 강압적인 게 없고 말 안 해도 참 좋은 자식이 점수만 바라고 학원에나 떠미니까 학원에 가서 딴짓하고 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얼마 동안 이 알을 품고 있어야 답이 나올까 그런 일이 있었죠. 아저씨는 또 왜 그걸 보세요? 누구한테 물었더니 몰라요. 그래갖고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저씨는 왜 몰라요? 그러고서 또 구박받고 그럼 이런 왜와 어떻게 이제 세계사와 영국사 그리고 로마 제국 흑명사까지 다 읽었구나. 12살 때에 이게 지금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못하니까 여러분 229페이지를 가서 왜와 어떻게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특히 이 왜와 어떻게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벌써 에디슨만 해도 저렇게 12살 때 로마 흑망사 이렇게 저렇게 책을 자꾸 읽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라는 것은 그 황량한 들판에 지금 하늘에서 막 비료를 막 뿌려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비리 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이 줄기 저 줄기들이 뭔가 이렇게 막 서로 교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데 그 길이 뚫리겠습니까? 그래서 책은 가장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제가 자꾸 그렇게 책을 꺼내놓는 것도 저 사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됐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여러분이 질문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도 이걸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3가지 말. 나는 모릅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모를 게 뭐 있어요. 어저께 하던 거 똑같이 한번 하면. 그렇지만 새로운 걸 자꾸 배우다 보면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난 모릅니다.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어린애한테도 물어야 되고 공자님도 그렇게 3살짜리한테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면은 영원히 발전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 잘못됐으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고 그럴 때 좀 도와주셔. 내가 결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힘이 있어야지 유능해줘야지 여러 사람하고 같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말이지.
자기가 내가 이런 말,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기 못난 거 그거 들키지 그러고서 그런 옹졸한 생각에 자기 발전은 다 묶이는 겁니다. 이런 말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했더니 결과도 더 좋지 않았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했다. 내 잘못인데 내 다음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발전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성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은 전혀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말일 겁니다. 너무 상습적으로 해도 안 되겠지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기꺼이 해서 진짜 정신적으로도 모르는 거 숨기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다음에 잘하면 되고 또 노력은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그걸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네요. 뭐 주제도 늘 무겁고 그런데 이런 거 그림 하나 꺼내도 또 쉬운 것도 아니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사람이 이 단계를 올라가면 분명히 올라갔는데 그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가서 또 막 올라가 보니까 또 올라가요. 이 그림에서 무슨 생각이 다음에는 제가 막 이런 그림 하나에서 당신 무슨 생각했어? 얘기해봐. 막 이러자니 또 너무 인격 모독되고 뭐 가만히 있자니까 나 그냥 혼자 나 안 해도 돼요. 나 이거 내가 회장으로 뭐 혹시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라고 뭐 이런 거 하나 오다가 아니야. 나는 아는 거를 나만 알고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특히 그 젊은 양반한테 뭘 줘야지 그래야지 너도 대하고 잘적이고 나중에 그러고 나쁜 놈 되지 마좀 그게 더 겁나지 하면은 다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런 그림 하나에서도 뭐 여러분이 준비 안 했다고 이 이상한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게 100가지 1000가지도 돼요. 거기까지 연결되려면 많은 훈련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얼추 막 생각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우선 모순이다. 분명히 그림상에는 사실이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듯한 게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뒤져보면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당연히 잘 뭐 소문 듣고 카더라 방송 듣고 막 떠들어대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고 또 우리가 야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도 알고 보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꼭 그래요. 해보면은 정말 싱겁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난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이런 게 떠올랐고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하면 이런 누가 나를 속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황당한 그림 꺼내놓고서 사람 요거 하나하나는 놓고 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 그런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우리 생명체는 다 죽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맨날 죽음에 두려움에 이제 한 운명을 떠나는 거죠. 이게 죽으면은 그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무조건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100년, 200년 살겠다는 겁니까?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런 한심한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어저께 누구 죽었던데 뭐 가수 그 멀쩡한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죽어도 그것도 좀 한심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도 뭐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가시나 그 사람 그렇게 또 인기도 있어가지고 참 세상 그러니까 보면 한심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죽기는 죽는데 그럴 바에는 멋있게 죽어야죠. 사람 치사하게 말이지 앞까지 숨어서 나쁜 짓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순신 얘기.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사는 거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놈은 죽을 거다. 생죽사요 사죽생이고 그렇게 죽다 보니까 명예도 잃고 목숨도 잃고
아니, 뭐, 죽는 건 뭐, 목숨만 이러면 되지, 명예는 그래도 달고 가야죠. 그 세상을 그렇게 자꾸 좀 편협하게 막 작은 부분에 매달리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생각하면 하는 거야. 아주 무관한 얘기들은 아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갑자기 저는 이 그림에서 이 괴력과의 얘기도 재밌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는, 거북이가 조금만 앞서 있으면 토끼는 죽어도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이제 괴력입니다. 소피스트들이라면. 그래서 여기 거북이가 있고 여기 토끼가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뭐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면 그냥 추월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의미는 그겁니다. 이 소피스트들, 배경가들은. 토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북이는 뭔가 이만큼 간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만큼 오면 얘는 또 그 사이에 갈 거다. 그래서 계속 가봤자 얘는 못 따라온다니까. 그게 말은 돼요, 사실은. 말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그림에서, 그 사람, 응? 재밌었던, 근데 실제로 저게 말이 되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마지막 고순들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휘는 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거의, 응? 생각 하나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주로 소피스트들이라는 거죠. 도시에, 뭐 밑에 삼석의 큰바위, 뭐 은행은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도시에 7블럭을 이걸 흩말고 도시에 우리가 안개 때문에 얼마든지 사고도 많이 나고 막 그러지만 그걸 잘 보면 도시에 하여튼 7블럭을 그 안개를 다 물로 이렇게 농축을 해보면은 물 한 잔입니다. 우리가 뭐 불안하다, 뭐가 걱정이 된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그냥 추상적인 것한테 다 걸려들어서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얘기의 오늘의 요즘 됐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 끝내고 내일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말 교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질문이 없으면 저는 그냥 특별히 책 읽어보세요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거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지금 면접 문제 풀어라 그런다 그래서 푼 거 아니에요. 요번 지금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답은 한 번 저 끝에까지 가다 다시 풀면 더 고쳐오고 더 변화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또 읽어도 무궁무진한 자기 발전과 상상력의 그 확장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필요했던 거고. 뭐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오늘 강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뭐 또 그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